그룹 방탄소년단 BTS가 미국 최고의 권위를 가진 음악 시상식 그래미 뮤직 어워즈에서 아쉽게 수상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팝 장르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아시아 가수 가운데 최초 기록이어서 의미가 큰데요. 또 본 시상식 무대에서 단독 공연도 선보였습니다. 이 역시 아시아 가수 중에 최초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관련 의미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혜은 기자. 네, 김혜은입니다. 네, BTS가 아쉽게 상을 타지는 못했습니다. 레이디 가가와 아리아나 그란데가 수상에 영광을 안았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방탄소년단이 후보에 오른 부문은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입니다. 2명 이상의 가수들이 협업한 곡이나 그룹에게 주어진 상인데요. 트로피는 레이디 가가와 아리아나 그란데가 함께 부른 레인 온 미에 돌아갔습니다. BTS 말고도 후보에 오른 나머지 4팀을 보면 이름만 들어도 쟁쟁합니다. 수상한 레이디 가가는 그래미가 사랑하는 가수로도 유명하고요. 테일러 스위프트는 현재 미국 팝계를 주름잡는 최정상의 인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BTS는 이번에 다이너마이트로 후보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빌보드 핫백에서 3차례 정상에 오른 곡이고 최근까지도 음원 판매량이 최상위권에 있을 정도로 장기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네,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대단하지만 BTS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수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상하지 못한 요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후보들이 워낙 쟁쟁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후보 명단을 보면 같이 경쟁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이고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는 이유입니다. 그래미의 보수성도 짚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래미의 시상식은 오래전부터 수상자가 백인 일색이라는 비판이 있었고 이 때문에 화이트 그래미라는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시상식의 후보 선정 과정에서도 흑인 가수 위켄드가 작품성과 대중성을 모두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에서 탈락해서 논란이 컸습니다. 위켄드가 SNS에 그래미는 죽었다는 글을 올리면서 거세게 항의할 정도였습니다. BTS 역시 지난 그래미 시상식에서도 후보에 오르지 못해서 현재 언론에서 그래미가 K-팝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후보에 오르기는 했지만 곧바로 수상으로 이어지는 이변은 역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BTS 팬들 사이에서도 그래미를 비판하는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BTS가 그래미를 잃은 게 아니라 그래미가 BTS를 잃은 것이다라는 글이 SNS에 도배되기도 했습니다. 네, 후보들도 쟁쟁했고 이 보수성도 무시할 수 없다 얘기를 해주셨고, 자, 비록 상을 받진 못했지만 그래도 이 BTS가 이번 그래미 시상식에 남긴 의미가 있을 텐데요. 짚어볼까요? 네, 우선 팝 장르 부문에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큰 기록입니다. 우리나라 가수 중에서도 최초지만 아시아권 가수 중에서도 후보에 오른 적이 없는 분야입니다. 그래미 후보에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가수들에게는 큰 이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중음악계뿐 아니라 세계 팝계에도 K-팝이 큰 획을 남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BTS는 본 시상식에서 다이너마이트 단독 무대를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역시 아시아 가수로서는 처음입니다. 3시간 남짓 진행된 시상식에서 모두 25개 팀이 무대를 펼쳤습니다. 빌리 아일리시, 카디비, 도자켓, 포스트 말론 등 쟁쟁한 가수들 사이에 BTS도 포함된 것입니다. 네, BTS도 SNS를 통해서 소감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BTS는 수상이 불발된 소식을 접한 뒤에 SNS와 팬 커뮤니티를 통해서 인사를 남겼습니다. 팬들 덕분에 말도 안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남겼고 올해도 열심히 노력해서 매 순간 함께해준 응원에 꼭 보답하겠다는 다짐도 적었습니다. BTS는 올해로 그래미에는 3년째 참석하는 건데요. 2년 전에는 시상자 자격으로 무대에 섰고 지난해에는 다른 가수와 협업 무대를 펼쳤습니다. 단계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온 만큼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그룹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그래미에서 깜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한국계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훈일이 상을 받았죠. 네, 한국계 미국인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훈일이 베스트 클래시컬 인스트루멘털 솔로상을 받았습니다. 알바니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한 테오파니디스의 비올라와 체인버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입니다. 리처드 용재훈일은 실내악 그룹 앙상블, 디토 음악 감독을 맡으면서 클래식 대중화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래미에 3번 후보에 오른 끝에 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늘 기다려지는 소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미국 아카데미상 후보가 발표되는데 영화 미나리가 주목받고 있죠.
네, 지난해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자관왕에 오른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이죠. 오늘 밤 후보를 발표합니다. 미국 이민 2세인 정이삭 감독의 영화 미나리가 몇 개 부문 후보에 오를지가 관심입니다. 미나리는 미국 영화제에서 잇따라 수상을 이어가면서 유력 후보작으로 꼽혀왔습니다. 아카데미의 전초전으로 불리는 골든글로브 영화제에서는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받으면서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작품상과 감독상 등 주요 부문 후보에 오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배우 윤여정이 한국 배우 최초로 배우상 후보에 오를지가 가장 큰 관심인데요. 윤여정은 지금까지 미국 4대 비평가 협회상으로 불리는 전미 비평가 협회상, LA 비평가 협회상 등 모두 30개가 넘는 조연상을 받았습니다. 오늘 밤 좋은 소식을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YTN 김혜은입니다.